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새벽 06시 42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택가 골목길. 이른 아침 공기는 선선했고 온도는 18도. 습도는 72%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메가트럭 압축식 쓰레기 수거 차량. 적재 용량 8톤. 차량 번호 서울 7찜바 1234. 이 골목 끝에 멈춰 섰습니다. 마포구청 환경미화원 이창수, 47세, 근무 경력 19년,와 그의 동료 박민수, 34세, 근무 경력 7년,는 이날 아침 벌써 300개가 넘는 쓰레기 봉투를 수거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록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고무장갑과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창수의 얼굴에는 19년간 이 일을 해온 피로가 배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이곳은 오늘 수거 경로의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상암초등학교 뒷골목 12번지. 평소보다 쓰레기가 조금 많았지만 특별할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민수가 마지막 쓰레기 봉투 5개를 차량 뒤쪽 적재함에 던져 넣었습니다. 형, 오늘 수거 끝났어요. 민수가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석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차량을 환경미화사업소로 몰고 가서 쓰레기를 하역하고 차량을 세척한 뒤 오전 근무를 마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수는 운전석에 앉아 계기판 옆에 있는 압축 버튼을 바라봤습니다. 빨간색 원형 버튼. 지름 5cm. 그 위에 압축 시작이라는 흰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차량 뒤쪽의 유압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쓰레기를 강력하게 압축합니다. 압축력은 평방센티미터당 약 150kg. 대부분의 쓰레기는 원래 부피의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과정은 약 45초 동안 진행되고 한번 시작되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는 한 멈출 수 없습니다. 상수는 습관적으로 손을 뻗어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차량 뒤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끼잉, 끼잉. 창수의 손가락이 버튼에서 0, 1초 앞두고 멈췄습니다. 저건 생명이다. 그는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봤습니다.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끼잉, 끼잉 더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창수는 버튼에서 손을 떼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수야, 뭔 소리 안 들려? 창수가 차량 뒤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 진짜 소리 나는데요? 설마 고양이? 두 사람은 급히 차량 뒤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적재함 문을 열자 쓰레기 더미가 보였습니다. 검은 비닐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 종이 박스. 플라스틱 용기들이 뒤섞여 있었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끼잉, 끼잉 소리는 분명히 이 더미 속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망설이지 않고 장갑을 낀 손으로 쓰레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함께 쓰레기를 드러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터지면서 썩은 음식 냄새가 더 심해졌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 50kg이 넘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3분 20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에서 갈색 골판지 상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40cm, 높이 25cm 정도였습니다. 상자 뚜껑은 투명 포장 테이프로 완전히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상자 모서리 한쪽에 작은 틈이 있었는데 아마도 상자가 쓰레기에 눌리면서 살짝 찌그러지면서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틈이 없었다면 상자 안의 생명은 이미 질식했을 것입니다. 끼잉, 끼잉
소리는 이 상자 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창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업용 칼을 꺼내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새끼 진돗개 4마리가 서로 겹쳐진 채 떨고 있었습니다. 4마리 모두 흰색 털을 가졌고 크기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눈은 아직 완전히 뜨지 않은 상태였고 생후 3주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각 강아지의 몸무게는 대략 2kg에서 5kg 사이로 보였습니다. 창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첫 번째 강아지를 만져봤습니다. 체온이 매우 낮았습니다. 정상적인 강아지 체온은 38도에서 39도 사이인데 이 아이들은 35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호흡도 매우 약했습니다. 정상 강아지는 분당 20회에서 30회 정도 호흡하는데 이 아이들은 분당 12회 정도밖에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입술과 혀를 보니 창백했고 이는 심각한 탈수 증상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작은 막내 강아지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창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19년 동안 쓰레기 수거일을 하면서 온갖 것을 봤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쓰레기처럼 버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민수도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형, 이거 누가 일부러 버린 거잖아요. 상자를 테이프로 막았어요. 그 작은 틈이 없었으면 이 아이들 질식했을 거예요. 창수는 재빨리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수야, 지금 감정적으로 있을 때가 아니야. 이 아이들 빨리 병원 데려가야 해. 창수가 휴대전화를 꺼내 119 동물구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각은 몽 6시 48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119 동물구조입니다. 여기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뒷골목인데요. 쓰레기차에서 진돗개 새끼 4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체온도 낮고 호흡도 약해요. 빨리 와주세요. 위치 확인했습니다. 구급차를 보내겠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동물 구급차가 지금 성북구에 있어서 도착까지 약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0분이요? 그때까지 이 아이들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직접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가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24시간 동물병원은 성산동 성산로 45길 12번지 성산 24시 동물병원입니다. 거기서 약 8km 거리입니다. 창수는 전화를 끊고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직접 데려간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 그런데 이거 공용 차량이잖아요. 개인 용무로 쓰면 안 되는데. 창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규정이 중요해. 생명이 중요해. 나중에 혼나는 건 내가 책임질게. 빨리 타. 민수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자에서 4마리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자신의 작업복 앞자락으로 감쌌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마리를 모두 품에 안으니 무게는 약 5kg 정도였습니다. 창수는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수는 조수석에 앉아 4마리를 꼭 안았습니다. 콩 6서시 52분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성산 24시 동물병원까지 거리는 8km. 평소 같으면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지키며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엑셀러레이터를 깊이 밟았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시속 80km를 가리켰습니다. 명백한 과속이었지만 창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차량이 상암동 큰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 전이라 차량이 많지 않았고 창수는 능숙하게 차선을 바꿔가며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이 막내 애가 숨을 거의 안 쉬는 것 같아요. 창수가 옆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민수의 품에 안긴 가장 작은 강아지는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가슴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인공호흡 할 수 있어? 인공호흡이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의 코 앞에 입을 대고 부드럽게 불어넣어. 너무 세게 하면 폐가 터질 수 있으니까 아주 약하게. 마치 촛불을 끄듯이. 민수는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그는 막내 강아지를 들어 올려 작은 코 앞에 자신의 입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드럽게 정말 촛불을 끄듯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막내 강아지의 가슴이 아주 조금 부풀었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네 번째 숨을 불어넣었을 때 강아지가 끼익 하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형, 소리 냈어요? 민수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잘했어. 계속해. 민수는 계속해서 10초에 한 번씩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강아지의 호흡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창수는 성산동 주택가로 진입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1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라고 안내했습니다. 06시 59분, 차량이 성산 24시 동물병원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출발한 지 정확히 7분 만이었습니다. 창수와 민수는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응급환자예요. 창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접수대에 있던 간호사가 놀라 일어섰고 안쪽 진료실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수의사가 뛰어나왔습니다. 수의사 정하늘, 32세, 수의사 경력 6년, 응급처치 전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진돗개 새끼 4마리요. 쓰레기차에서 발견했어요. 밀봉된 상자 안에 있었고 체온 낮고 호흡 약해요. 특히 이 막내는 거의 숨을 안 쉬었어요. 하늘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여기 응급실로 따라오세요. 세 사람은 병원 안쪽 응급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은 준비된 검사대 위에 수건을 깔고 여기 놓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4마리를 수건 위에 놓았습니다. 하늘은 재빨리 4마리를 하나씩 검사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고 체온계로 체온을 쟀으며 손가락으로 잇몸을 눌러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검사는 2분도 안 걸렸습니다. 4마리 모두 심각합니다. 하늘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첫째, 체온 35, 8도, 심박수 분당 95회, 호흡수 분당 16회, 탈수 약 12%. 둘째, 체온 36, 2도, 심박수 분당 100회, 호흡수 분당 18회, 탈수 약 13%. 셋째, 체온 35, 5도, 심박수 분당 92회, 호흡수 분당 14회, 탈수 약 15%. 막내, 체온 34, 8도, 심박수 분당 80회, 호흡수 분당 10회, 탈수 약 18%. 막내가 가장 위중합니다. 밖에서 창수와 민수는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이 아이들 살 수 있을까요? 창수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살려야지. 우리가 여기까지 데려왔잖아. 하늘 선생님을 믿자. 약 1시간 20분 동안 하늘은 쉬지 않고 4마리를 치료했습니다. 각 강아지마다 온열 패드로 체온을 올리고 포도당 용액을 주사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막내는 특별히 심장 강화제와 정맥수액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오전 08시 15분. 드디어 네 마리 모두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체온이 37도에서 38도 사이로 올라갔고, 호흡수는 18회에서 22회 사이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심박수도 110회에서 130회 사이로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마리 모두 눈을 뜨고 작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막내도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창수와 민수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마리 모두 고비를 넘겼어요. 30분만 늦었어도 막내는 살리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빠르게 대처하신 덕분입니다. 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하늘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레기차에서 발견하셨어요? 창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자가 테이프로 완전히 밀봉되어 있었지만 모서리에 작은 틈이 있었고 쓰레기 더미 속에 묻혀 있었다고요. 만약 압축 버튼을 눌렀다면 네 마리 모두 죽었을 거라고요. 하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동물 유기이자 학대 미수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치료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응급처치비가 강아지당 250, 영원 원원씩 총 0원이고, 막내 특별처치비가 450, 0원,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비가 250, 0원, 그리고 하루 입원비가 150, 0원입니다. 총 1,850, 1,000원입니다. 일단 며칠은 입원시켜서 관찰해야 할 것 같아요. 창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월급은 세후 약 500원 정도였고,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850. 정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형, 제가 반 낼게요. 저도 함께 발견했잖아요. 하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치료비를 나중으로 미뤄드릴게요. 경찰 조사 후에 유기한 사람이 밝혀지면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분도 개와 직접 접촉하셨으니까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총 5회, 0일, 3일, 7일, 14일, 28일 차에 맞으셔야 합니다. 창수가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10시. 마포경찰서. 동물학대 전담팀 소속 형사 2명이 동물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창수와 민수의 진술을 듣고 병원에서 촬영한 강아지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으며 가장 중요한 증거인 골판지 상자를 수거해 갔습니다. 상자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골판지는 일반적인 택배 상자였고 제조사는 영마트였습니다. 테이프는 흔한 투명 포장 테이프였고 상자 표면에서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장갑을 착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상암초등학교 뒷골목 12번지 주변 CCTV를 확인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설치된 방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9월 11일 새벽 04시 15분 키 약 175cm의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쓰레기 봉투 3개와 골판지 상자 1개를 들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남성은 약 2분 후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창수가 발견한 시각 06시 42분까지는 약 2시간 27분이 경과했는데 이 시간이라면 상자 모서리의 작은 틈으로 들어온 공기로 4마리가 간신히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성이 탄 차량의 번호판이 CCTV에 선명하게 찍혔다는 것입니다. 차량 번호는 서울 열두가 3456. 등록 차량 조회 결과 소유주는 이모 씨, 43세, 상암동 거주, 직업, 중고차 딜러로 확인되었습니다. 9월 13일 오전 10시, 경찰은 이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처음에 이 씨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라고 부인했지만 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래요. 한 달 전쯤 제 집 앞에 길고양이가 자주 오더니 어느 날 새끼를 낳았어요. 처음에는 길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진돗개였어요. 어미 개가 제 집 현관 앞 박스 안에서 새끼 4마리를 낳은 거예요. 저는 개를 키울 형편이 안 됐어요. 아파트도 아니고 좁은 빌라에 사는데 개 5마리를 어떻게 키워요? 그래서 동물보호소에 전화했더니 지금 보호소가 10,000원이라 최소 2주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2주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새끼들이 밤낮으로 울어댔고 이웃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고 집주인한테서 개 치우지 않으면 나가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 봉투랑 함께 버렸습니다. 차마 직접 죽일 수는 없어서 누가 발견해서 키워주길 바랐어요. 상자를 완전히 막은 건 울음소리가 나면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형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미개는 어디 있습니까? 이 씨가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어미는 9월 10일에 근처 공원에 묶어두고 왔어요. 경찰은 즉시 해당 공원으로 출동했고 9월 12일 오후 2시 공원 벤치 옆에 묶여있는 진돗개 암컷 1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개는 말라 있었고 탈진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동물보호소로 이송된 어미개는 건강검진 결과 영양실조와 심한 스트레스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의사는 이 어미개는 새끼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울고 있어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빠르게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창수의 동료 중 한 명이 9월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형이 쓰레기차에서 강아지 4마리 구했어요. 라는 글과 함께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창수가 회복된 강아지 4마리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24시간 내에 500회 공유되었고 댓글 300개가 달렸습니다. 진짜 천사세요. 강아지들 너무 불쌍해요. 기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같은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동물사랑TV는 9월 13일 이 사건을 다룬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영상 제목은 쓰레기차 기사가 1초 전 구한 진돗개 새끼 4마리였고 영상 길이는 8분 30초였습니다. 영상에는 창수와의 인터뷰, 강아지들의 치료 과정, 수의사 하늘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창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쓰레기 수거 일을 19년 동안 했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쓰레기처럼 버린 건 처음 봤어요. 그 순간 제 손이 저절로 멈췄어요. 만약 그 소리를 못 들었다면, 만약 제가 버튼을 눌렀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 아이들이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영상은 5일 만에 42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좋아요는 38만 개, 댓글은 500개가 달렸습니다. 상위 3,000개 댓글을 분석한 결과 92%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기사님 천사예요. 4마리 다 살아서 다행이에요. 이창수님 존경합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5%는 이모 씨 꼭 처벌해야 합니다. 동물학대 너무 심해요. 법이 더 강해져야 해요. 같은 분노 표현이었고 3%는 중립적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25세에서 45세 사이 여성들의 96%가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네 마리 새끼가 너무 귀여워요. 엄마에게도 불쌍해요. 꼭 제외시켜주세요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남성 시청자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일부는 공용차 사용은 문제 아닌가요? 같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도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SBS는 9월 13일 저녁 8시 메인 뉴스에서 2분 50초 분량으로 보도했고 시청률은 13.2%를 기록했습니다. KBS는 9월 14일 저녁 9시 뉴스에서 3분 10초 분량으로 보도했습니다. JTBC는 9월 14일 오후 8시 뉴스에서 창수와의 단독 인터뷰를 12분 동안 방송했습니다. 동물권 단체 KR의 대표는 9월 15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창수 씨는 대한민국의 모범 시민입니다. 그의 행동은 우리 사회가 동물의 생명을 점점 더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이모 씨의 행동은 명백한 동물 유기이자 학대 미수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물보호소가 2주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한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소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등 다른 동물보호단체들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고 모두 창수를 동물 생명 존중의 상징으로 칭찬했습니다. 9월 28일 마포지방법원에서 이모 씨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 유기 금지와 제10조 동물 학대 금지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명, 덩원, 사회봉사 120시간, 동물 사육 금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치료비 1,850,000원을 수의사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생후 3주밖에 안 된 무력한 생명 4개를 밀폐된 상자에 넣어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만약 이창수 씨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4마리 모두 압축기에 의해 죽었을 것입니다. 이는 매우 잔인한 행위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경제적 어려움과 동물보호소의 2주 대기 시간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어미개는 이 씨의 소유권이 박탈되어 동물보호소로 이관되었습니다. 9월 30일 동물보호소는 임시보호 가정을 찾았고 수의사 김민지 28세 5년 경력 가 어미개를 입양했습니다. 김 씨는 4마리 새끼와 어미를 꼭 제외시켜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창수에 대한 마포구청의 내부 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창수는 공용 차량을 개인 용무로 사용했고 제한 속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징계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압력이 거셌습니다.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창수 기사님을 징계하지 마세요 라는 청원 글에 700명이 서명했고 마포구청장에게 항해 전화가 하루 평균 200통 이상 걸려왔습니다.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도 9월 16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창수 조합원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생명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노조는 이창수 조합원을 전폭 지지하며 만약 부당한 징계가 내려지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결국 9월 20일 마포구청은 이창수 환경미화원에 대한 징계 없음을 공식 발표했고 오히려 표창장과 상금 0년 원원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서 마포구청장은 이창수 씨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모범 공무원입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생명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수가 위반한 과속 범칙금 70, 0원은 마포구청이 직접 납부했습니다. 9월 25일 마포구청과 동물권 단체 KIOA는 공동으로 진돗개 새끼 4마리 분양 공고를 냈습니다. 신청 조건은 반려동물 양육 경험, 안정적인 주거 환경, 경제적 능력, 가족 전원 동의, 10년 책임 양육 서약이었습니다. 공고가 나간 후 3일 동안 총 280가구에서 입양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각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환경을 확인했고 10월 5일 최종 4가구를 선정했습니다. 4마리에게는 각각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가장 활발한 첫째는 용감이, 유일한 암컷인 둘째는 순이. 가장 온순한 셋째는 복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막내는 기적이였습니다. 용감이는 박준호, 35세, 초등학교 교사, 용인시 거주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박 씨는 단독주택에 마당이 있었고 12년간 반려견을 키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최수진, 29세. 그래픽 디자이너, 성남시 거주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최 씨는 33평 아파트에 살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하루 종일 순이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보기는 놀랍게도 이창수 본인이 입양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발견했으니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라고 창수가 말했을 때 심사위원들은 감동했습니다. 창수의 아내 김영희, 45세와 딸 이지은, 18세, 아들 이민수, 15세 모두 동의했습니다. 창수 가족은 마포구 빌라에 살았지만 근처에 큰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기저귀는 수의사 정한을 본인이 입양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살렸으니까 평생 지켜보고 싶어요 라고 하늘이 말했습니다. 하늘은 성산동 오피스텔에 살았고 병원이 바로 옆이라서 기저귀를 자주 데리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12일 일요일 오전 11시 성산동 근린공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돗개 사남매 재회식이었습니다. 어미개, 이름, 엄마, 와 4마리 새끼. 그리고 4가구의 입양 가족들, 창수와 민수, 수의사 하늘, 마포구청 관계자, 동물권 단체 KIRA 회원들, 그리고 약 120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엄마 개를 입양한 김민지, 수의사가 엄마를 데리고 공원에 들어서자 4마리 새끼들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용감이가 가장 먼저 달려갔고 순이, 복이, 기저귀도 뒤따랐습니다. 엄마 개는 4마리를 보자 꼬리를 크게 흔들며 왈왈 하고 짖었습니다. 4마리는 엄마 주위를 빙빙 돌며 뛰어올랐고 엄마의 배 쪽으로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비록 이미 이유식을 시작해서 젖을 먹을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어미를 찾는 행동이었습니다. 엄마 개는 4마리를 차례로 핥아주었습니다. 먼저 용감이의 머리를 핥고 순이의 등을 핥고 보기의 귀를 핥고 마지막으로 기저귀의 얼굴을 오랫동안 핥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끙끙 소리를 내며 4마리를 자기 주위로 모았습니다. 5마리는 그렇게 한데 엉켜 10분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수도 눈가를 훔쳤고 민수도 코를 훌쩍였습니다. 하늘은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하며 이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재회식 후 4가구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함께 모이기로 약속했습니다. 5마리가 계속 교류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사건 발생 3개월 후 4마리의 근황은 이렇습니다. 용감이는 체중 2kg으로 자랐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박준호 가족과 매주 토요일 용인 근처 산으로 등산을 가며 용감이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는 0명입니다. 순이는 체중 8kg으로 암컷이라 조금 작습니다.
최수진과 함께 재택근무를 하며 수진이 그래픽 작업을 하는 동안 책상 밑에서 자는 모습이 유튜브에 자주 올라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기는 체중 8, 5kg으로 4마리 중 가장 큽니다. 창수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산책을 나가는데 이는 창수가 쓰레기 수거 일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창수의 아들 민수, 15세가 보기를 특히 아끼며 방과 후 매일 보기와 공원에서 놉니다. 기저귀는 체중 7, 5kg으로 막내라서 가장 작습니다. 수의사 하늘의 병원에서 생활하며 환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아픈 동물들이 기저귀를 보면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서 하늘은 기저귀를 치료견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엄마 개는 체중 18kg의 건강한 성견으로 김민지 수의사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사남매 재회 모임을 주최하며 5마리가 함께 뛰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김 씨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창수는 이후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서울시로부터 모범 공무원상을 수상했고 상금 10멍원을 받았습니다. 11월에는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토론회에 초청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연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직업을 낮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도시가 쓰레기로 뒤덮일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환경미화원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직업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연설은 큰 호응을 얻었고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은 85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BBC 월드는 10월 5일 아시아투데이 코너에서 이 사건을 1분 30초 동안 다뤘고 미국 CNN 아시아는 10월 7일 오전 뉴스에서 한국 쓰레기 수거 기사에 1초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2분 분량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10월 8일 저녁 뉴스에서 한국 사회의 생명 존중 의식이라는 관점으로 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마포구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쓰레기 수거 중 동물 발견 시 즉시 구조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매뉴얼에는 동물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즉시 수거를 중단하고 확인할 것, 발견 시 119 동물 구조에 신고할 것, 응급 상황 시 공용 차량으로 동물병원 이송 가능, 이 경우 징계 면제, 치료비는 유기자가 밝혀지면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2024년 11월 서울시 전역 25개 구청으로 확대되었고 2025년 3월에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 서울시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발견된 동물은 총 12건이었습니다. 고양이 7건, 개 5건이었고 모두 환경미화원들이 발견하여 구조했습니다. 구조 성공률은 100%였고 사망 사고는 0건이었습니다. 이는 이창수의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다른 환경미화원들도 동물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생명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든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면 버리지 말고 동물보호소 전화번호 1577에서 0953에 연락하세요. 유기는 범죄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창수 기사님처럼 작은 관심과 1초의 멈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쓰레기 더미나 길가에서 동물을 발견하면 119 동물구조나 가까운 동물병원에 연락해 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